1일차 학습입니다. 파트 1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와 교통사고 유형. 챕터 1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령. 챕터 2 준수사항 및 운전 예절의 내용입니다. 교재는 11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단원별 핵심 정리. 챕터 1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내용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운행 형태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 있고 구역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 있습니다.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운행 형태는 시내버스 운송 사업,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 마을버스 운송 사업, 시외버스 운송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역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는 전세버스 운송 사업,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그리고 수요 응답형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수요 응답형은 농촌과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 계통, 운행 시간, 운행 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12페이지 하단부 내용 5번째 항목입니다. 첫째는 자동차 표시 위치입니다. 자동차의 바깥쪽 외부에서 알아보기 쉬운 차체면에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위치 등은 관할 관청이 정합니다. 자동차의 표시 내용입니다. 시외버스 경우에는 시외 우등 고속, 시외 고속버스, 시외 우등 직행버스, 시외 직행버스, 시외 우등 일반버스, 시외버스로 표시하며 전세버스 운용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세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한정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는 장의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송 사업용 자동차는 마을버스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통사고 시의 조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송사업자의 보고와 운송사업자의 보고 의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운송사업자의 보고는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에 의해 아래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첫째, 전복사고. 두 번째, 화재가 발생한 사고. 세 번째,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 6명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입니다. 그리고 운송사업자의 보고 의무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 장소, 피해 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14페이지 운수종사자 자격 요건 및 관리 내용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버스의 운전 업무 종사 자격 요건 내용입니다. 우선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일 것. 두 번째, 버스 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세 번째,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 경찰대원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에서 3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버스 자격 운전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에서 3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 교육시설에서 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 요령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 번째, 운전 적성 정밀 검사의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규 검사, 두 번째 특별 검사, 세 번째 자격 유지 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 검사는 신규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신규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 운전한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신규 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신규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특별검사입니다.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운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자격유지 검사입니다. 우선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해당이 됩니다. 자격유지 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70세 이상인 사람이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됩니다. 자격유지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운전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개별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재는 17페이지입니다. 첫째, 자격 취소의 기준입니다. 첫째, 피성년 후견인.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세 번째,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네 번째,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 다섯 번째, 법의 제24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여섯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일곱 번째,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여덟 번째, 운전 업무와 관련하여 버스 운전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아홉 번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입니다. 운전 자격의 취소 기준 10번째 내용입니다. 다음 금지 행위로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을 때입니다. 첫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가 됩니다. 네 번째는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안내방송을 아니하는 행위가 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자동차 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재 정정 내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 11번째 내용은 자격정지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정정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운전 자격정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사망자 2명 이상 자격정지 60일, 그리고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자격정지 50일, 중상자 6명 이상의 경우는 자격정지 40일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격정지 15일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운수 종사자가 대열 운행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자격정지 5일의 경우입니다. 법 제26조 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 운수 종사자의 교육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칙과 벌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량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의 차량과 그 운행 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의 차량은 첫째,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 승용 자동차는 경영, 중형, 소형은 6년이고 대형은 10년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승합 자동차는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은 10년 6개월이고 그 밖에 사업용은 9년에 해당이 됩니다. 단원별 핵심 정리 챕터 2 도로 교통 법령 내용입니다. 네 번째, 차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가리킵니다. 여섯 번째, 차로는 차마가 한 줄로 도로에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가리킵니다. 일곱 번째,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 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가리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9번째 주차의 내용입니다.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이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정차입니다.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서행입니다.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서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시 정지는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의미를 알아봅니다. 원형 등화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녹색의 등화, 두 번째 황색의 등화, 세 번째 황색 등화의 전멸, 네 번째 적색의 등화, 다섯 번째 적색 등화의 전멸을 확인합니다. 우선 녹색의 등화입니다. 차만은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보 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황색의 등화입니다. 차만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진이나 교차로의 직진에 정지를 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가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만은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황색 등화의 전멸은 차마가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적색의 등화입니다.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 직진해서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적색 등화의 전멸에서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진이나 교차로의 직진에 일시에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전표지의 종류입니다.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 표시입니다. 첫 번째, 주의 표지입니다.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오염물이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규제 표지입니다.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입니다. 세 번째, 지시 표지입니다. 도로의 통행 방법, 통행 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라는 경우에 도로 사용자가 이를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조 표지입니다. 주의 표지, 규제 표지 또는 지시 표지에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노면 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차마의 통행 방법 내용 가운데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고속도로 외 도로입니다. 왼쪽 차로에는 승용 자동차, 그리고 경영,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건설 기계, 이륜 자동차, 그리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속도로의 경우입니다. 편도 2차로에는 1차로에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도로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 자동차,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영,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차로에는 승용 자동차와 경영,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가 통행을 할 수 있고, 오른쪽 차로에 대형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다섯 번째, 이상기후시의 운행 속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기후 상태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와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에는 운행속도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입니다. 그리고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와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그리고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에 운행속도는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네 번째, 자동차의 속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일반 도로의 경우입니다. 편도 2차로 이상에서 최고 속도는 매시 80km 이내이고 최저 속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편도 1차로의 경우는 최고 속도는 매시 60km 이내이고 최저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 도로에서는 매시 50km 이내입니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km 이내가 됩니다. 이 이외의 일반 도로에서는 위에 1과 2의 기준에 따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속도로의 경우입니다. 우선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는 최고 속도 매시 100km, 적재 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 자동차, 건설기계는 매시 80km가 되겠습니다. 최저 속도는 매시 50km입니다. 그리고 지정 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최고 속도 매시 120km 이내가 됩니다. 적재 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 자동차, 건설기계는 매시 90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 속도는 매시 50km입니다. 다음은 편도 1차로의 경우입니다. 최고 속도는 매시 80km이고 최저 속도는 매시 50km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최고 속도는 매시 90km 이내이고 최저 속도는 매시 30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네 번째 앞지르기 금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그리고 네 번째,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첫째는 교차로입니다. 두 번째는 터널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리 위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고, 네 번째는 도로에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 서행해야 하는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입니다. 세 번째는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이고, 네 번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장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고장 자동차의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 신호를 추가로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운전면허 종별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종 대형 면허입니다. 우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두 번째는 건설기계입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등이고, 세 번째 특수자동차,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와 군환차는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네 번째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내용입니다. 첫째는 승용 자동차입니다. 두 번째는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세 번째는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그리고 건설 기계가 해당이 되는데,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이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다섯 번째, 안전표지 중 노면 표시해야 될 내용을 알아봅니다.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입니다. 노면 표시에 사용되는 각종 선은 점선은 허용이고, 실선은 제한, 그리고 복선은 의미의 강조를 나타냅니다. 노면 표시의 기본 색상 가운데 황색은 반대 방향의 교통류 분리,
또는 도로 이용의 제한 및 지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색은 지정 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이고 버스 전용 차로 표시와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 표시 등입니다. 적색은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에서 설치되어 있는 속도 제한 표시의 테두리선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백색은 동일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 표시로서 1에서 3에서의 지정된 외 표시를 합니다.